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 촬영을 봐서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봐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여러분 얼굴이 남한테 알려지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싫다면 우리 편집을 해드려야 돼요. 혹시 그 동영상에 내 얼굴은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정도는 관계없다. 틀렸지만 자랑스럽게 뭐 보여도 우리 고려대학교의 이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저 진행하는 걸 하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왜 잘 그려야 되느냐.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적분을 하지 않습니까? 적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면적을 구한다. 그죠? 적분 몰라도 할 수 있죠?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단순한 형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양이 좀 이상한 형태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되죠? 하면은 적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필요한지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라 그러면은 굳이 적분 없이도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함수가 밑에처럼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할 때는 우리가 정과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A에서 B까지 이 함수를 적분한다 하는 말은 바로 이 부분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필요한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사다리꼴이라든지 또는 뭐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 삼각형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빼기 9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자면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절편이 여기 마이너스 9가 되고, 그죠? y를 0으로 놓는 점은 얼마예요? 더하기 빼기 3이잖아요. 그럼 3하고 이렇게 주어졌죠. 그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의 우리 펜에서 fx를 합시다. x의 함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fx, dx 이 면적을 구하라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3분의 1 정도는 틀립니다. 적분을 다 할 줄 알고 있으면 틀려요. 자, 왜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라 하는 부분은 여기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맞죠? 그죠? 여기서부터 4까지라 하는 말은 여기가 4라 가정하면 우리가 면적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경우죠. 그죠? y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적분하면 음수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예요. 면적이 음수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야만 이제 분리하는 경우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보니까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도로 붙여야만 양수가 되죠. 그리고 또 0이 아니라 3까지. 요 부분은 요 아래에 있으니까 3.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죠? 3에서 4까지는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가 이 문제 풀면 잘 풀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그냥 과감하게 이대로 그냥 푼 친구들은 답이 틀리는 경우죠.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려야만 어느 부분은 아래에 있구나. 그죠?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야만 면적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쉬운 함수가 시험에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뭘 한다 그랬죠 하면은 F-하고 F2-만 구하면 돼요. 그죠? F-가 0보다 크더라. 요 점을 찾아야죠. 미분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되죠 하면 0보다 큰 함수가 증가하는 경우죠. 맞죠? F 함수는 증가하는 형태들, F 함수를 보면은. 그리고 F-가 음수다. 이때는 F 함수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형태. 이해되죠? 그죠? 여기도 보면은 F-0보다 크다 할 때는 계속 함수가 증가하는 형태고.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다 할 때는 F가 어떤 모양이라 그랬죠? 컨벡스의 업워드. 그죠? 위로 오목한 형태다.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음수라는 말은 F가 컨케이브의 다운워드, 아래로 오목한 경우.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그림이 왜 필요하냐 하는 말은 적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부분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도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행렬식 당장 실수로 틀릴 수 있는 경우 많죠. 그 다음에 특히 적분 많이 나타나죠. 자, 왜 어렵냐 하면은요. 또 하나 예를 더 보여드리면은 자,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f 함수라 가정하고 또 이쪽은 g 함수라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함수가 두 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f에서 g를 뺏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구간 함수일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적을 물어볼 때 어느 것이 위에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F가 더 위에 있다면 어떻게 F에서 G를 빼야 되는 경우고 G가 더 위에 있다면 어떻게 G에서 F를 빼야 되죠. 상수 여러분들이 혹시 계산하다가 면적이 엄수 나왔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아하 이게 어떤 부분 Y축보다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두 함수에서 비교할 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 많다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G가 더 위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A에서 B까지 F-G에 요거를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제가 문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부분은 F가 G에서는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F-G 요 교점 우리가 만약에 C라 가정을 해보세요. 그 뜻은 아이디어 뭡니까? 이걸 실제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A에서 C까지는 A에서 C는 어느 친구가 더 위에 있나요? G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G에서 F를 빼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C에서부터 B까지는 이제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함수의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럼 정오에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바로 요 정보예요. 그죠? 그럼 제가 시간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한 2분간 잘 정리하고 이것이 완전히 이해되어야만 이제 적분이 왜 필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그죠? 요 실수 제일 많아요. 제가 96년도에 벌써 강의했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실수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들 풀고 나서는 저한테 답안지 봅시다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실수예요. 열심히 풀었지만은 저 적분 못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적분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죠? 유념해서 0보다 작은 쪽인지 위쪽인지 또 뭘 함수 두 개가 주어질 때는 어떻게 따져야 되죠?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는 함수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이 꼭 연습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 주어집니다. 제가. 함수를 완전히 스케치하라 그래요. 정교하게 그려야 돼. 뭐 대충,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대충 그렸죠? 절편, X가 아주 클 때, 작을 때, 이제는 안 그렇죠. 아마 여러분 어떤 형태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 함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3차 함수 예를 한번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우리 3차 함수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보통 주어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요렇게 한번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콘케이브의 다운워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죠? 콘케이브의 업워드. 그죠? 위쪽으로 갔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반드시 뭐가 되겠어요? 요쪽은 안 해보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되죠? F'가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수입니까? 양수입니까? 엄수죠, 이쪽은. 그죠? 요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 그죠? 요 규칙이 딱 맞는 경우죠? 양수라면은 요런 모양. 엄수라면은 또 반대의 모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x는 여러분 잘 보면은 요 점에서 뭐가 돼요? 여기에서 fx가 0이 되는 경우죠. 이해됐죠? 요보다 더 작을 때는 얘가 기울기가 돼요. 순간적으로 양수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f-는 양수가 되는 경우죠. 3차 함수로 이해해두는 게 제일 이해가 쉬워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죠? 굳이 그리면 f-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는 경우죠. 또 여기는 어떻게 돼요? f-가 양수가 되는 경우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트에 자기가 알아먹기 쉽게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선생님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3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정리하세요. 왜 적분이 필요한지. 일반적인 모양에 대해서도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 면적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주의해야 될 상황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Y축 밑에 내려가는지 또는 위에 있는지. 적분이 어려워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림 어떻게 그리죠? 하고 물었을 때는 그림은 요 규칙 2개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그죠? 증가한다. 요렇게 오목하다.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 알면 다 그림 그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3차 함수를 가지고 잘 알아두기 바라겠어요. 자, 우리 오늘 말로 하기 전에 우선, 간단한 계산부터 먼저 하고 오늘 말로 하겠어요. 알겠죠? 그죠? 우리 이중호 학생이 이야기해 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2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 20일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자, 중간 시험은 4개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기말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도 제가 많이 내지 않는다 그랬죠. 한 6개 정도밖에 안 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잘 하는 거. 특히 단골로 내는 문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 정과에 그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릴 수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 문제 할 수 있죠. 면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이해가 3차 함수 여러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3차 함수가 이야기했죠. 양수라면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F-가 F2-가 음수인지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래프 그래가 바로 잘라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고등학교 방식대로 3개가 다 양수일 때 또 2개 양수를 따질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냥 제가 늘 한 그림 그려가지고 바로 찾아낼 수 있다. 그죠? 꼭 보시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적었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그 고차도함수 슬라이드 21은 미분을 계속 하라는 건 제가 이미 미분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번 미분할 때는 y 또는 어떻게 하는 거죠? dy 나누기 dx. 시간 좀 더 드릴게요. 다 적은 다음 할게요. 네. 식에서요. 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게 사실 넓이 구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정적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지금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제 묻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바로 계산한 정적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제 어떤 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 나온다는 면적으로 물어보는 좋은 질문인데 이제 우리 하다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어떤 면적에 관한 경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정적분은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제 때때로 우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제 경영 예에 이런 우리가 뭐 소비자 잉여나 이런 거 풀기 위해 가지고 생산자의 어떤 면적 그런 개념을 접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요걸 나누어서 한다. 알겠죠? 그죠? 좋은 질문이에요. 적분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면적 개념이 들어와서 푸는 경우가 있어요. 교수님, 그건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저 식은 면적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게 f가 절대값이 돼 있으면 면적을 구하는 게 맞는데 네. 그냥 돼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학생 말은 이거죠.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사실은 요 값이 음수가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고려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푸는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그냥 계산하라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명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면적 개념으로 쓸 수 있을 경우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살펴봐야 된다. 그걸 나중에 한번 예를 한번 통해서 봅시다. 그죠?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구한다는 교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명시해야 되겠죠. 의도를 그 저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식이 피적분 함수가 절대값 함수로 취해져야 된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잖아, 그죠? 그런데 설령 이렇게 안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면적을 구하려 할 때도 이걸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경우. 그건 이제 아주 우리가 예를 같이 한번 좀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 이 슬라이드 20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용어 하나만 한번 적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하죠? dy 나누기 dx에서 요거는 y 다시 이렇게 해요. 그죠? 두 번 미분할 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d 제곱 y 나누기 dx 제곱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걸로. 그죠? 만약에 n번 미분했다.
어떻게 쓴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D의 n성 Y 나누기 DX n성.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이제 부분을 해볼 텐데요. 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x에 4성 마이너스 5x 3성 더하기 7x 3성 빼기 1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와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가? 우리 이게 좀 쉬운 문제 우리 박추한 학생부터 한번 시도해 볼까요? 이는 4차 함수 그냥 간단하죠. 한번 미분하면 여기에 필요한 미분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y는 x n성 n이 앞으로 내려오고 그다음 하나 n 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죠. 0 이상 하면 더 이상 미분할 수 없는 것이니까. 혼자 다 해보죠. 그거는 뭐 지금 4차니까 아무리 미분하면 어때요? 한 번 미분하면 어때요? 3차 되죠. 그죠? 또 한 번 미분하면 2차. 또 미분하면 1차. 그죠? 그 다음 상수항 되겠죠. fx 절대값으로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면적을 풀어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알고 보니 면적에 대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저기 저 뒤편에. 맞아요. 한 번 미분하면 저렇게 되고. 자, d제곱 y 나누기 dx제곱이지 d제곱 y제곱이 아니에요. d제곱 y 나누기 dx제곱.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네, 그죠? 예. D의 5성 나누기 DX 5성. 좋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여기까지만 우리 앞으로 이제 많이 쓰겠어요. 다 맞았나요?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김정희 학생 좀 어렵지만 그 다음 고차 도함수의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의 두 번째 미분을 2차 도함수 구하라 그랬죠? 세컨드 디리버티브. 이렇게 보고 하면 돼요. 알겠죠? 한번 해보고. 우리 지수함수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게 E의 fx다 할 때는 지수는 미분해도 역시 그대로 있다 그랬죠. 이 fx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미분하더라. 그죠? 자, 여러분들이 1차하고 2차 도함수까지는 완전히 잘 알아둬야 돼요. 1차, 2차까지는. 예. 자, 우리 이제 지수함수 지난 시간에 우리 많이 봤으니까. 자, 2에 한번 문제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여러분 다 각자 다 해보세요. 실제 이제 나올 수 있으니 ft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2에 t제곱 더하기 1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첫 번 미분은 쉽죠? 요 모양 절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속에 있는 뭐 한번 미분하면 2t인데 가나면 2t 어디 적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앞에다가. 뒤에 좀 헷갈리니까 항상 앞에 적습니다. 로그나 지수 나올 때는 항상 2t를 앞에 적고 2t 곱하기 2에 이런 식으로. 그죠? 2에 얼마 곱 2t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각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일단 김정희 학생이 그 1차 미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죠? 2차는 그 다음 문제니까 우리가 미리 많이 생각하지만 1차 한번 해보고 또 1차 되고 나서 그 다음 또 다음 할 수 있으니까 우선 1차가 돼야만 2차 갈 수 있는 경우죠. 기말 시험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자, 선생님 저 콤마 찍을 때 저렇게 찍지 말고 이제 방향을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찍기로. 그래서 반대로 찍지 말고. 좋아요.
자, 이제 한 번은 잘했네요. 그죠? 두 번 미분할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t에 대해서 곱의 함수 형태가 돼버렸죠. 그죠? 우리 그럼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렇죠? 뒤에 거 미분 더하기 앞에 거. 마지막에 정리를 다 해줘야 돼요. 다시 관련된 항을 like term, 같은 term끼리는 같은 항끼리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다. 빠뜨려 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빠뜨리지 않고. 자, 여러분들 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 번 미분하라 이런 건 잘 없어요. 문제 알겠죠? 그죠? 문제는 두 번 미분 끝이 나요. 왜냐하면 두 번은 벌써 어때요? 아래로 오목한 경우 위로 오목 다 판별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또 약속하는데 곱하기 기호 절대 안 씁니다. 뭐로 하기로 했죠? 점으로. 알겠죠? 실수 절대 앞으로는 좋아요. 자, 뭐 여러분 한 답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해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점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까만 점으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답 똑같이 나왔나요? 네, 다 됐대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약속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으로서 해서 곱하기를 명시한다. 여러분 시험 때 반드시 이거 정리해야 돼요. 알겠죠? 그죠? 그는 딱 써놓으면 같은 항을 모아가지고. 자, 잘했으면 잘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넘어가서 또 계산부터 미리 좀 할게요. 여러분 슬라이드 24로 가겠습니다. 이제 편미분 나왔어, 편미분. 자, 편미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 항 두 개를 했죠, 그죠? 앞에 거 미분 하면은 2가 됐고, 뒤에 거 그대로 썼고, 이 부분, 우리 다음에 적을 때는 좀 더 제대로 적어야 돼요, 우리 김정희 학생. 요거는 지금 치수로 적은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틀려버려요, 그죠? 정어에 적으면, 여기, 여러분 잘 적어야 돼요. 뭐 조금 내렸는데 무슨 문제나 내리면 점수가 없어요. 그죠? 정과하게. 뭐 조금 내려왔는데 오해할 수 있죠. 2에 t 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그죠? 특히 치수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잘 적어야 돼. 맞네. 그래서 다시 앞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되고, 그 다음 뒤에 거. 그죠? 뒤에 거 미분하니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앞에 거.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편미분. 편미분은 뭐 설명이 특별히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핵심만 말하면은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주로 y는 fx를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이제 배울 수 있죠. z는 fxy다. xy에 쉽게 말하면 변수가 두 개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x에 대해서만 내가 관심 있는 경우도 있죠. x가 조금 변할 때 z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뜻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기호는 좀 달라요. 이때 우리가 요 읽을 때 우리 라운드로 읽어요. 라운드로. 그래서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이 뜻은 뭐냐면은 x만 변수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만약에 3x 4승의 y의 뭐 2승이 하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것은 똑같은 편미분 뜻은 영어로 적으면 여러분 더 쉽게 이해돼요. 한문은 그런데 partial 미분은 우리가 differentiation 그래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분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differentiation 부분적으로 하니까 x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이때는 x만 변수고 나머지 다 뭘 하면 돼요? 그냥 상수예요. 알겠죠? 그죠? x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4x의 3승이니까 다 계산하면 12x 3승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제가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y를 했다. 이거는 또 이번에 반대로 y만 변수로 생각하는 경우죠. 그죠? y만 생각하니까 2y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의 x 4승의 y. 요 원리 알면은 편미분의 원리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3개도 하면은 변수가 3개든 4개든 관계없이 그 변수만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미분하면 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DZ를 물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마치 DY처럼 전체 이것을 우리가 partial differentiation, 이것은 total differentiation이에요. 이건 우리가 전미분이다. 그죠? 전체를 다 하라 그랬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편미분을 알면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dx, 여기다가 dy 써주면은 이게 바로 전미분이에요. 그러니까 편미분 할 줄 모르면 전미분 못하는 경우죠. 그럼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따지는 y는 fx 배웠잖아요. 이때는 dy 이렇게 바로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죠? f-x. 그 말은 dy는 요거 오른쪽 넘기면 어떻게 돼요? f-x에 dx 되는 경우죠. 알겠죠? 같은 원리예요. dy가 f-dx니까 dz를 물을 때는 x에 관한 편미분에다가 그만큼 dx도 해주고 y에 관한 편미분에다가 dz. 이 부분은 제가 내지 않아요. 알겠죠? 그죠? 우리는 편미분까지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 알았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해보는 경우죠. 자, 24번에 우리 김다인 없고 우리 한송이 학생이 하나만 합시다. 다 하지 말고 좀 Z가 복잡하죠. ln x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라운드 Z, 여러분 나중에 쓸 때 여기다 D를 쓰면 안 됩니다.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X. 라운드 뜻이 뭐죠? 편미분 파셜. D는 전미분이에요. 꼭 주의하시고.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거 지울게요. 자, 우리 편미분까지만 하고는 바로 이제 말로 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선생님이 혹시 또 지난번처럼 또 문제 잘못 적으면 안 되니까 뭐 미리 적어 드릴게요. Z가 ln x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요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하죠. 하나. x, 그죠?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x. 여러분들 분수 나올 때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항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곱의 형태로, 그죠? fh-1승. 역시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참 많으신 분들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옆에 우리 김관학 쌤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 답이 맞았는지. 여러분들 제가 채점하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점수는 참 드렸으면 좋겠지만 드리지는 못하고. 자, 김관학 학생. 일단 이 형태가 분수함수 형태죠, 그죠? 분수함수 우리 어떻게 했죠? 하면은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모 미분의 분자. 혹시 잊어버렸다 할 때는 fg에 마이너스 1을 넣고 만들어내면 돼요. 그죠? 우리 김가랑 선생님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편미분 쉬워 보여도 실수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자, 나머지는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이 그 밑에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옆에 편한 대로 풀면 돼요. 예. 여기다가. G분의 F의 그 공식을 딱 써놓고 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분수 형태네. 그죠? 여러분 다 잘 알겠지만 그래도 실수하지 않게 다 명확하게 써서 또 각자 한번 해보세요. 저래 보여도 쉽지 않아요. 예. 저기서 X만 변수로 생각하는 나머지 다 상수로. 예. 우리 한소영 씨 잘 보고 중요한 건 시험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아직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수업 때 하고 마지막 결과는 항상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박세리 봤죠. 동요하지 않게가 항상 무덤 옆에서 연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중요한 것이고. 자, 이렇게 했고. 우리 그 옆에 우리 구원자 학생 맞았나요?
다 맞았나요? 네, 맞았대. 자, 어떻게 나 봅시다. 분모 제곱. 잘했네, 그죠? 분자 미분인데 요 놈을 미분해야 되는데 y는 상수라 그랬어요. 2x밖에 안 남죠? 분모. 마이너스 분모 미분 x분의 1 분자. 잘했네, 그죠?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정리해줘야 돼요. 시험 때는 선생님이 정리하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정리해가지고 가장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생 한번 또 그 다음 학생 나와서 이제 y에 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잘못된 방식이죠. 자, 어떤 학생은 또 이거 문제 푸는데 그냥 위에 x제곱 더하기 y제곱만 보고 뭐 각기치 해가지고 대충 비슷하게 썼는데 달라요. 그죠? 접근이 잘해야 돼. 이거는 y만 변수예요. 예. y만 변수입니다. 예. 옆에 우리 저 이지훈 학생이 나와서 한번 해보죠. 예. 자,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기는 변수가 y라는 거 저기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떤 걸 변수로 쓰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게 변수냐. 그죠? 자. 세월이 참 빨리 가요. 그죠? 다음 주는 수업이었고, 그 다음 주 벌써 6월 1일이에요. 그죠? 이제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꼭 복습을 잘 해두고, 특히 여러 문제 많이 풀었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문제라도 계속 자기 스스로 딱 습관되어 있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해봅시다. 자, 공식은 하나예요. 그죠?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빼기 분모 미분의 분자다. 왜 빼기인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이미 G분의 F는 F의 G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친구분들이 이제 동료 학생이 푼 걸 보기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죠? 아, 생각보다 저렇게 또 실수 나올 수 있구나. 그죠? 자, Y에 관한 편미분은 Y만 변수로 생각한다. Y만.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ln f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 분의 f 다시 x. 맞죠? 그죠? ln fx. fx 분의 f 다시 x.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f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다시 x에다가 이 fx. 맞죠? 그죠? 가장 기본에 해봅시다. fx의 n승이다. 어떻게 돼요? n의 fx에다가 n-1성. 곱하기 뭐죠? f 다시 x.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함수로 보통 많이 주어지죠. 그죠? fx를 하더라도 같은 방식 풀면 돼요. 예. 자, 다 했나요?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죠.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이번에는 분자 미분인데 얘만 변수니까 2y. 그 다음에 분모 그대로 적었고 빼기 이제 분모 미분인데 지금 y에 관해서 물었기 때문에 얘는 벌써 상수예요. 0이에요. 이게 앞에 계산 필요 없어. 다 0이니까. 그래서 요것밖에 안 나오네. 알겠죠? 그죠? 네,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뒤에 좀 더 복잡해요. 자, 우리 그 다음 뒤에. 자, 여기만 우리 말로 할 문제 풀는데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는 좀 복잡하네요. Z라는 함수의 세컨드 오더 디리버티브를 풀으라는 말은 세컨드 오더 디리버티브 뜻은 도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second order 2차의 도함수를 구하라. 2차 도함수는 다시 미분을 2번 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 한번 지우겠습니다. 우선 선생님 문제 한번 적고 우리 고담 학생 한 생각할 동안에 문제를 좀 적어 볼게요. 정과하게 z가 fxy, xy 함수로 주어졌어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우리가 풀어내는 문제는 뭐냐면 2번 미분했을 때 x의 제곱 이것하고 그 다음 뭐 풀어냈죠 하면은 또 하나는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y 제곱 맞죠? 그죠? 세컨드 오드니까 그죠? z에 관한 2번째 미분을 2번째 하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김우정 학생이 편하게 첫 번째가 가는 걸로 끝납시다. 김우정 학생은 이거 하기 위해서 우선 2번째 가기 힘드니까 여기다가 첫 번째가 되어야만 그다음 2번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김우정 학생은 나왔어.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x 뭔지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그죠? 또 그다음 친구도 나와서 라운드 z 라운드 y 해볼 것이니까. 자, 각자 아는데 주의사항이 뭐라 그랬죠? 제가 루트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에 2분의 1승 바꾸면 편하다 그랬죠. 2루트 공식 외우는 것보다는 그죠? 아, 요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구나 하면은 적용이 편리하죠. 마이너스 2분 앞으로 내려오면서 아니 여기다가 요 1차 2차 우리 바로 암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너무 무리다. 그죠? 이거는 또 다음에 딴 학생 하는 걸 하고 1차만 한번 해줘요. x에 관해서 첫 단계. 자, 수학이 중요한 게 원리는 알지만 이제 여러분들 잘 적용해서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 잘하는 게 중요한데 저기서는 이제 x만 변수로 생각했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좋아요. 예. 잘 풀었나요? 어때 맞았나요?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승. 전용학 학생 어때요? 이제 또 다음 순서 전용학 학생이네, 그죠? 나와서 저 부분이 제대로 되었으면은 좀 틀렸으면 틀린 부분만 약간 수정하면 돼요, 그죠? 자, 여러분 또 푼 학생도 어느 부분에 조금 명확히 미진했는지. 자. fx 형태라면 fx도 중요하지만 그 속을 또 한 번 더 미분해야 되죠. fx 자체에 우리 학생 잘했네요. 보세요. 저기 2x 맞죠? 그죠? 안 자체가 함수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그래서 2x. 아주 잘했어요. 우리 이제 빨간색 정리했는데 자, 여러분 참고로 혹시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2번 물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요 단계를 요 단계 필요 없겠죠, 그죠? 요대로 두는 게 안전해요. 왜? 또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왜 그대로 두느냐? 한 번 더 미분할 때도 어차피 지수 음수로 해가 계산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z를 y에 관해서 편미분해라. y에 관해서 편미분. 이제 우리 뒤로 가서 우리 차윤 옆에 학생 이름 뭐죠? 유면석 이름이 잘 안 보여요. 너무 힘이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y에 관해서 편미분해요. x에 관해서 이미 해놨습니다. 자,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자, 편미분이야말로 제가 원래 이 문제 제대로 제가 내기 위해서는 원래 회귀 모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 없습니다. 알겠죠? 그죠?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 a, b를 구하려면 a에 관해서 그죠? 절편에 대해서 b, 기울기 다 미분해야 돼요. 편미분을. 그죠? 우리 다른 학생들도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거. x제곱에 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 풀어야 되는 건 또 y제곱도 풀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이제 염성훈 학생이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겠어요. 그죠? 야, 2차 세컨드 오더 디리버티브 2차 도함수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걸로. 근데 그 전에 우리 앞에 나온 학생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차윤 옆에 학생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여러분 힌트 드렸어요. 우리 시험 때는 빨리 푸는 게 중요하죠. 루트는 무조건 2분의 1승으로 계산한다. 분수 어떻게 하죠? 올려서 마이너스 1승. x분의 1 하지 말고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그죠? 그럼 미분이 훨씬 더 쉽게 정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루는 것이 루트 함수하고 이미 분수 함수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자, 앞에 문제는 lnx 분모가 lnx만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대치 형태가 안 되었지만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조금 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경제학이나 다른 과목 배울 때 전미분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전미분. 그죠? 그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각각에 대해서 해가지고 조그만 정분만 곱해준다는 거. 그죠? 그래서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x에다가 dx만큼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형태가 그 비슷하게 나왔네. 그죠? 예, 좋아요. 우리 여기도 그냥 편의상 이 부분을 우선 이렇게 해두겠어요. y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 문제는 분모에 lnx라고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y 할 때 x가 다르지만 만약 분모가 lnxy다. 그럼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 염소원 학생이 나와서 이제 이 복잡한 부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 학생 여기다 적으라는데 뭐 저쪽에 이미 적어버렸네요. 요 옮겨 적읍시다. y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보니까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그죠? 이 형태나 이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이쪽은 제가 지울게요. 이건 우리 이제 2차 도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자, 1차는 다 구해놨습니다.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x, 라운드 z 나누기 라운드 y 다 구했어요. 이제 우리 염순 학생이 나왔어. 우리 형태는 알겠더니 보니까 뭔가 대칭 형태니까 하나만 구하면 y는 똑같은 거다. 그죠? 네, 나왔어. 우리 한 번 더 미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x의 제곱이다. 다한 친구는 또 라운드 제곱 나누기 라운드 y 제곱, 그것도 다한 친구는 라운드 제곱 나누기 라운드 x 라운드 y 다 해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 x 제곱이 다 된 친구는 그 다음에 라운드 제곱 나누기 라운드 y 제곱. 그죠? 또 하나는 라운드 제곱 나누기 라운드 y 라운드 x. 그죠? 좋아요. 우리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하나만 됐으니까. 우리 자 그래도 빨리 한 친구가 한번 이따 맞는지. 맞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 해봐도 요 y 제곱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염소원 옆에 우리 이성경 학생 이거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죠. 요 답은 맞았다 얘기했습니다. 루트 y 루트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3성분의 y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y 제곱.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행렬을 배우게 되면은 x에 관해서 2번 미분, y에 관해서 2번 미분, x에 관해서 3번 미분, y에 관해서 3번 미분. 그 행렬표를 나중에 이제 만들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회기모형 안 배우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죠? 원래 그것까지 해야만 이게 거기에 이제 사용이 돼요. 자, 이렇게 딱 됐기 때문에 벌써 상이 2개잖아,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죠? 또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따듬은 게 아마 이렇게 정리됐을 거예요, 그죠? 우리 똑같이 우리 이성경에서 나와서 같은 방식이에요. 네, 앞에 거 미분, 또 뒤에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연습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예. 시험 때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는 지수와 로 같이 낸 때. 그죠? 그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예. ln의 2의 x제곱 형태로 항상 나온다. 예. 이렇게 나올 것이다. 뭐 좋아요. 이거 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저 누군가 우리 그 옆에 신상원 학생이 이제 다 얘기해보죠.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y의 라운드 x. 이거 해보죠. 요 뜻은 뭡니까? 라운드 z를 라운드 x에 계산해 놓은 요 값을 그 다음 뭐로 하라는 거죠? y에 관해서. 그죠? 이제 요 부분을 y에 관해서 한다는 여기에서는 이제부터는 y를 변수로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호가 잘 구별하세요. 이건 x에 대해서 2번 하는 것이고 y에 대해서 2번 하는 거. 이것은 x에서 한 번 미분한 건 사실 y에 관해서 하는 거예요. 학생 나와서 해볼까요? 네. 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우리 이 학생이 여기까지 해놨네 벌써. 맞죠? 그죠? 이 부분을 다 뭐 하면 돼? 여기다가 라운드 나누기 라운드 y 하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제곱에다가 z 나누기 라운드 y 라운드 x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신상학생 나와서 이제 그냥 요 문제 이미 다 풀어놓은 여기다가 이제 y에 관해서 미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 편미분할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그 변수 외에는 전부 다 상수다, 그죠? 그게 키예요. 그 변수만 생각하는 거. 자,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y 라운드 x, 그죠? 여러분이 문제 주어지면 어떻게 first order derivative 여러분 이제 1차 동에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 second order 구해야 돼, 그죠? 맞죠? 네, 우리는 편의상 이제 다 나누어서 풀어봤는데. 자, 우리 학생 잘 봅시다. 일단 요 곱의 형태죠, 맞죠, 그죠? 그럼 얘 미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0이 조려요. 0 곱하기 또 써보잖아요. 0 곱하기,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앞에 x를 y 미분하면 y가 없잖아요. 0이 상수니까 0이죠. 0 곱하기 뭔지는 몰라도 안 적어도 되지만 뭐 편히 3 적어주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뒤에 부분을 보잖아요. 요거 맞죠? 그죠?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마이너스 2분의 앞으로 내려오면서, 그죠? 원리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내려오고, 다시 그 형태에다가 또 빼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해보죠. 우리 나머지 한 개는 백승호 학생이 마무리해서 좀 올려주길 바래요. 예, 가능한 좀 빠른 시간 올려줘야지 우리 학생들 볼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누구죠? 강훈정 학생은 거의 리얼타임 올라온 것 같아. 실시간 올라온 게 중요해요. 가능 빨리 올려주시고
자, 우리 이제 하나는 해보지 않겠습니다.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X의 라운드 Y. 그거는 이제 우리 백승호 학생이 올리는 걸 합시다. 우리 시간 많지 않고 원래 선생님이 설명하고는 바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좀. 자, 이제 우리 학생이 잘했네, 그죠? 한번 봅시다. 됐어요. 자, 앞에 거 미분 하니까 X는 0이 돼버렸고, 뒤에 거. 이 자체는 거의 없어져 버린다, 그죠? 이건 0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2분 앞으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분을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요 속을 또 미분하는데 Y만 변수라 그랬으니까 요 2Y.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 때는 예쁘게 정리해 줘야 돼요. 그죠? 정리하면은 요거 없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XY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무슨 실로 이거 맞나요? 정리하면은.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돼.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나머지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 백승호 학생 집에 가셔서 뭘 또 해줘야 되냐면 이것도 해주세요. 라운드 제곱 Z 나누기 라운드 X의 라운드 Y. 이 뜻은 뭐죠? Y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X에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백승호 학생이 기말에 정말 쉽지 않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을 맡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맡을 때는 우리 굉장히 표정이 밝게 맡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좋아요. 그 강의로는 전혀 필요 없이 문제에 대한 것만 올리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중학 생 우리 어느 부분을 해야 되나요? 슬라이드 14. 야, 봅시다 이제. 자, 또 우리 다시 또 좋아하는 마지널 프라핏 한계 이익 문제 또 나왔습니다. 한번 봅시다. 슬라이드 14에 이제 말로 하는 부분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오늘 여기에 대한 문제만 다 끝낼 수 있으면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은 적분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일이 휴일이라 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일 없으면 아마 서는 게 잘 나갈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구두를 만드는 업체, 구두 만드는 제조업자가 쉽게 말하면은 남자 구두를 만들든지 또는 여자 구두를 만들든지 자기 공장을 좀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남자 구두를 X켈레, 그죠? 단위는 1000켈레예요. X켈레를 만들고 여자 구두를 Y켈레 만든다면은 그때는 XY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느냐 하면은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형태로 주어져 있다.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하면은 제품 변환식이라고 해요. 이 뜻이 뭐죠? X를 더 많이 생산하고 Y를 더 적게 생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잘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남자 구두 더 만들까 여자 구두 더 만들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이제 각 신발 한 켤레당 10불 정도 내가 이윤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X가 2라면은 다시 남자 구두를 2000켤레 만들었을 때 남자 구두에 대한 한계 이윤을 계산해 봐라. 그죠? 남자 구두에 대한 한계 이윤을 계산해 봐라는 문제예요. 자, 우리 이제 김민재 학생은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좀 생각해보고 나와서 한번 풀어보기 바래요. 자, 각 신발당 이윤을 10씩 남긴다 그랬어요. 그죠? X 하나 팔면 얼마 남죠? 10 곱하기 X만큼 남겠죠. 한 켤레당 10이라 그랬으니까. 여자 신발도 10만큼 남는다 그랬어요. 맞죠? 여자 신발도 Y에 또 곱하기 10이 되겠죠. 예? 자, 김민재 학생이 만약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학생이 또 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정정을 해볼까? 잘 모르겠다. 예. 자, 벌써 말로 되니까 좀 뭔가 또 좀 이 단순한 식 계산보다는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예. 자, 우리 김수현 학생 나와서 한번 시도해. 여기 제가 왼쪽을 지어드릴게요. 자, 김수현 학생한테 지금 우리가 일단 중요한 거는 한계 이익, 한계 우리 뭐 구하라는 말이죠? P-를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죠? P-. 야,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P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죠? 자, P인데 P-도 사실은 X에 대해서 구할 수도 있고 Y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With respect to X. X에 대해서 구하라 되죠. 다시 말하면은 dP 나누기 dX를 이제 구하라고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P를 알아야만
P' 풀 수 있는 경우죠. 근데 P'는 Y, X 다 돼요. 근데 문제는 X에 관해서 풀어 그랬고. 이거 풀면 어떤 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뭐예요? 이거를 계산했을 때 X가 얼마일 때요? 얼마일 때요? 2000켈빈, 2일 때. 그리고 결국 순차적이네요. 얘를 알아야만 그다음 미분할 수가 있고. 미분을 해야만 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P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다시 읽어보니까.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다시 보면은 자, 여러분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If the profit is $10 on each pair of shoes 돼 있잖아요. 그죠? 남자 신발이든 여자 신발에 상관없이 이윤이 10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마지널 프로핏, 마지널 하나만 전부 다 P-이에요. 미분했다는 뜻이고. 자, 그 말은 X 하나 팔 때 우리가 얼마 받죠? $10. 맞죠? 그죠? 또 여자 신발도 하나 팔면 얼마 받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익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김수현이 살 수 있겠죠, 이제? 단지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X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제품 간에 어느 쪽을 더 많이 만들지에 대해서는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김수현 학생 나와서 한번 시도해 보죠. 아, 그래요. 좋아요. 우리 안순영 학생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또 남에게 한번 설명해 보는 게 또 굉장히 좋아요. 우리 그 옆에 학생은 좀 이론표가 장선호 상 해볼까? 우리 다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래도 F 나왔다 그럼 제가 D 플러스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을 하고 나서 X는 2일 때 구하는 걸 잘. 그렇죠. 우리 학생은 요걸 하지 말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그죠? 이제 우리 학생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핸드아웃이 Y가 X와 관계식 알아야만 X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핸드 갖고 와야 되겠네요. 네. 자.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한계 이익은 굉장히 단골 문제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서 자, 지금 요번에 X에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학생이 그 XY가 어떤 식으로 주어졌나요? 여기 필요하네. 그죠? 거기서 Y를 X로 표시해야지. 그래. 괜찮아요. 자. 루트 함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루트 함수를.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문제 뭘 뜻하는지 알겠죠? 일단은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with respect to X 하나만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Y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Y를 없애야 되잖아. 맞죠? 그죠? 없애려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식에. 문제 X, Y 관계식이 주어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잘 없앤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하는 경우죠. 그리고 또 제가 늘 말하죠. 루트 미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반드시 2분의 1승으로 해서 푼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장수원 씨 빨리 나와서 빨리 해요. 그래야 우리 시간 많지 않아요. 자, 문제가 Y에 관해서 물었을 때는 당연히 X를 Y로 표시해야 돼요. 지금은 X에 관해서 미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Y를 X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장수는 못하면 양태에서 가버렸네. 이태원 학생 해야 돼요, 이제. 양태에서 아주 운 좋게 잠깐 갔는데, 답이 나오면 다행이고. 자, Y 표현했네요. 25 빼기 2X다.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채점하다 보니까 문제를 다르게 쓰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죠? 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없는데 우리 학생도 지금 그렇죠. 다르게 쓰면 답이 다 틀려버려요. 그죠? 25 빼기 2x 제곱이다. 왜? 속에 미분할 때 당연히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양태혁 선수 넘어옵니다. 미안하지만 다 끝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열심히 했네요. 그죠? 어때요? 미분은 여러분 이제 한번 봐주세요. 각자 한 것이니까. 마이너스 10x 25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더하기 10. 양태희 학생 이제 점검해 주면 되겠어요. 예. 우리 학생 열심히 잘 풀어놨네. 한번 보고 제대로 접근했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 그죠? 예.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빨간색으로 약간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잘한 것 같다. 그죠? 오늘 이건 10 맞죠? 그죠? 여기 어떻게 돼요? 10에다가 2가 앞으로 내려왔네요. 이거 됐고. 여기. 그렇죠. 이건 미분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x 좀 안타깝네. 그죠? 양태형 씨는 좀 수정하죠. 마이너스 4x. 우리가 실수하면 안 돼요. 잘했는데 시험 때는 저런 실수하면 안 돼요. 그죠? 마이너스 4x 답이 다르겠죠? 접근 다 좋아요. y 대신에 x로 다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 양태형 선생님 하는 김에 그 밑에까지 풀어버려요. 그 x2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거까지 해줘요. 자,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한계 이윤, 한계 수입, 한계 비용은 완전히 알아둬야 된다. 그죠? 우리 참고로 한계 이윤이 0될 때가 뭐예요? 그때 맥시멈 프랍시 나오는 경우죠. 맞죠? 그죠? 한계 이윤이 0이다 하는 말은 다시 뜻이 뭐예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똑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P-0이라는 하는 말은 R-X하고 C-X가 똑같다는 값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최대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아이고, 좀 지저분한 값이 나왔네. 그죠? 이거 맞나요? 이거가. 0. 숫자 좀 좋지는 않지만 어쩔 수 0.2986 정도 나왔답니다. 이 뜻이 뭘 말하죠?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이익은 0.29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죠? 단위 하나 증가시킬 때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서 또 그 다음,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슬라이드 15예요. 자, 관계되는, 비율들에 대한 문제인데, 자, 기업이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CX가 25 더하기 2X 빼기 20분의 1X 제곱이에요. 여기서 X는 바로 생산 수준을 얘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X가 생산 수준일 때 그때 비용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생산 수준이 현재 5예요. 그런데 해마다 0.7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럴 때 뭘 구하라 그랬죠? 생산 비용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그 비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말로 된 문제는 제가 항상 부분 점수가 있다 그랬죠. 자, 일단 이 표현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뭘 찾고자 하죠? 비용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죠?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프로덕션 코스트가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비용 함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함수를 들여다보니까 타임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면은 이제 내 기술에 새로운 규칙이 나오는데, 자, 나는 가만히 보니까 비용은 X하고 밖에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X를 징검다리로 쓸 수 있는 경우죠. 내가 필요한 건 T지만은 X를 이용해서 건너가는 경우죠. 그죠? 체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면 서로 캔슬 된다고 그냥 외워놓으면 편리해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C를 X에 관해서 미분하고 X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것을 T에 관해서 미분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마치 뭐예요? 이 FT 똑같은 게 FT 미분하면 돼요. 이 FT 그대로 있고
다시 속에 들어가서 F 다시 미분한 그 개념 똑같은 경우예요. 자, 근데 문제에 뭐가 주어져 있죠? 생산 수준은 year, time, 연도별로 볼 때 연간 얼마씩 늘어난다 돼 있죠? 0.7.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나요? 생산 수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0.7로 주어져 있는 경우죠. 그러면 잘 수 있겠죠? 우리 이제 이태원 학생 나와서 뭐만 하면 돼요? 비용 함수만 나와서 그냥 x에 미분하면 끝나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한 법칙이 중요합니다. 바로 물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c는 x의 함수네. 그럴 때 x로 건너간 다음에 x를 징검다리로 이용해가지고 t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흔히 말하는 우리 연쇄적으로. 네, 그럼. 여러분 문제를 잘 보면서 이게 뭘 묻는지 모델링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답이 틀려도 제가 부분 점수 줘요. 아이디어 중요하잖아요. DC 나누기 DT가 바로는 못 풀더라. X의 함수니까. 그래서 X가 일단 미분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프로덕션 레벨 X가 해마다 0.7씩 늘어난다. 그 비율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경우죠. 그죠? 여러분 요 개념 알겠죠? 한 단위 시간이 늘 때마다 X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바로 그걸 말하죠. 요거는 뭘 말하죠? 한 단위 시간이 늘 때마다 비용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요거는 뭘 말하죠? 한 단위 더 생산할 때마다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죠? 자, 우리 이태원 학생 빨리 해주시죠.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이태원 학생이 못하면 옆에 전우희 학생이. 오케이, 전우희 학생 해요. 또 전우희 학생이 또 포뮬러 또. 혹시 그 두 번째 숙제 자기가 낸 문제 나와서 당황해서 틀리면 진짜 억울해요. 두 번째 문제 자기가 문제 내고도 완전히 자기 걸 완전히 익혀둬야 돼요. 한 개 정도만 더 하면 딱 좋은데,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딱 하나 하면 좋은데. 혹시 걱정 못해도 다음에 충분히 우리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날 보지 말고 왔어요. 전 선생님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딱 풀면은 학생이 딱 얘기해줘요. 그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그죠? 예. 우리 학생은 이제 다음 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갈로는 쳐야 되죠. 맞죠? 이거 맞나요? 그죠? 여기에 대한 미분이니까 당연히 갈로를 일단 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자, 네. 좋아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학생은 사실 우리가 물은 것은 지금 여기 정각에 쓰려면은 지금 여기에 넣으면 하면 안 되죠. 수학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물은 거는 뭐냐면은 DC 나누기 DT를 물었기 때문에, 그죠? 요때 DC 나누기 DX에도 곱하기 해가지고 DX 나누기 DT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여기서 활용했으니까 요렇게 쓰더라도 그 다음에 뒷부분을 적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등호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죠? 등호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요 계산 답은 맞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봅시다. 문제를 보면 자, 현재 생산 수준 얼마나 돼 있죠? 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5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경우죠. 그죠? 5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요 5 넣었을 때 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 증가하면은 비용이 이만큼 증가한다는 보여주는 경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해서 우리 다음 그 다음 이 복잡한 문제는 우리 한번 읽기만 읽고 오늘 다음에 이제 풀게요. 여러분 18페이지 한번 슬라이드 18 보세요. 이것도 흔히 많이 보는 문제예요. 이윤과 광고에 대한 문제나 봅시다. 어떤 품목은 생산돼서 판매되는데 하나 팔 때마다 $10 이윤이 생겨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이제 광고에 X달러를 쓰면은 물건이 팔려 나가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1000 곱하기 1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 0.001X가 되는 거예요. 야, 광고에 X달러 썼더니만 이만큼 더 팔려 나가요. 자, 그럴 때 P를 뭐라고 그랬죠? 순이익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제 DP를 DX에 대해서 미분을 해라. 그죠? 그리고 그 미분에 대해가 1000일 때도 한번 계산해 보고 3000일 때도 이 문제도 다 이해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결국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윤이 한 단위 팔 때마다 내가 얼마 벌죠? $10 버는 거잖아요. 그죠? 광고에 X달러 썼다 그러면 그 밑에 복잡한 함수처럼 더 팔려 나가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한 함수에다가 곱하기 아까 구두 문제처럼 10 하면 되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미분을 해서 푸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적분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적분에 대한 문제를 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미루지 말고 오늘 꼭 집에 가셔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해 주기를 바랍니다.